원래 10,000원씩 내고 입장료를 받고 원데이 세미나를 하다가 오늘 저희가 무료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꽉 찼습니다. 네, 10,000원이 크죠? 네. 아무튼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명절 잘 보냈는데 늘 이제 세배만 하다가 제가 이번 연도에 이제 아들이 이제 18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세배를 하고 아들이 받아오는 세뱃돈을 제가 이제 이렇게 수긍을 했거든요.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회가 되면 하나 더 낳고 싶은데 네. 아무튼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맡은 시간은 보상 플랜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좋은 제품, 좋은 타이밍에 이 사업을 선택하셨지만 빼놓고 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 수 있고 정말 이게 소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쉽게 선생님들에게 보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기 전에 99%라는 숫자를 제가 넣어봤어요. 뭘까요? 이 수치가 99%. 99%. 실패?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할 확률이래요.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숫자죠? 100명 중에 99명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주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식당 하나를 차려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꽃집 하나를 차려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카페를 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아니면 내가 직장에 다녀서 근속기간 10년, 20년 정도 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억대 연봉에 갈 수 있는 확률,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시크릿 사업을 제가 14년 5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앞에 계신 저희 스폰서의 추천으로 인해서 사업을 이제 권유받게 됐고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되게 큰 소득을 보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는 직업이 2개였거든요. 자동차를 파는 딜러 그리고 아동복을 판매하는 아동복 가게를 제가 하고 있을 때 이걸 만나는데 저는 큰 돈을 벌자보다 이거에서 여기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더 벌면 좋겠다. 그냥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직업이 2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범한 청년 아니면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직장인들 중에 77%가요. 늘 부업을 생각한다고 해요. 부업이 하고 싶다. 왜냐면은 그 이유가 있겠죠. 월급으로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가 절반 이상이고요. 돈을 넉넉히 쓰고 싶어서 부업을 찾는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시작했던 게 애기옷 가게였거든요. 근데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영업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옷가게를 열면서부터 옷가게가 본업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제가 일을 했던 자동차 세일즈가 부업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부업 본업이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이제 저희 와이프가 집에 이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꾸 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원래 가장 편한 직업이거든요. 제가 와이프가 직업이 아니죠. 집에서 가사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게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명랑 핫도그, 주시 생과일 주스, 이런 작은 점포 하나 가지고 매장을 내는 어떠한 그런 그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5천만 원, 1억은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 하고 싶다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들어가서 5천만 원 언제 벌을 수 있을 것 같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소득계층의 비율을 보면요. 가장 많이 돈을 평균적으로 버시는 분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장 많이 버시는 인구 계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200에서 300.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50만 원 미만도 물론 있겠죠. 1억을 모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저도 아직 1억이라는 소득은 받아봤는데 모아보진 못했거든요. 모으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모이겠죠. 제가 크라운 갔을 때 1억 5,600만 원 제가 주급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소득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만 원씩 100개월을 저금하면 한 8년 정도 걸리면 1억이라는 소득을 모은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꿈 같은 얘기죠. 1억이라는 소득 자체도. 제가 2017년도에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갔어요. 17년도에 제가 연봉이 한 6억 1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7년도에. 그리고 18년도에 크라운 직급을 성취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주급이 1억 5천 6백만 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8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1억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인데 어찌됐건 간에 시크릿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3년 4년 만에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뭐의 차이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전 도구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크릿 사업을 선택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까요? 여기선 성공해야죠? 네.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저는 시크릿이 높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평범한 직장이나 평범한 자영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99%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시크릿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자영업 직장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게 그게 팩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사장님들은 그리고 저는 대안을 찾아서 오늘 여기 모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봐야 되겠죠.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고요. 또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의 비밀이 또 숨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돈을 우리는 못 벌어요. 우리 회사 제품 나빠요? 하는 회사 아무 데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회사가 가장 좋고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이 가장 최고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느 회사에 가든지요.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와 제품의 불확실성. 제가 어제 그저께도 신규분 미팅을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등록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셨던 경우. 저도 처음에 그거 되게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해바다의 소금이 서해바다라면 그 소금이라면 검증할 수 없잖아요. 사해 가신 분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계세요? 없죠? 이 소금이 그냥 소금인데 먹으면 짠 소금인데 이 소금이 사해 건지 서해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진짜 이 제품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재기와 베팅 등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재기라는 단어 자체는 회사에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그래요. 사재기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리더의 욕심이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그걸 원칙적으로 방지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유지 매출 같은 이야기일 거고요. 선택을 강요받는 승급 마감. 이거는 제가 저희 파트너사님들한테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마감하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네, 강요하지 않았었고요. 갈 수 있을 땐 가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양심적인 리더 사업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혼자만 이끌어가는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여러 리더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장님들의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장님들의 사업을 망칠 수도 있는 요소들이 되겠죠. 시크릿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시크릿이라는 이 회사를 제가 14년도에 듣고 등록을 했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회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등록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만 5년, 6년이 되면서 시크릿이 저 역시도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고요. 또 이제는 업계에서 정말 감히 내놓으라 할 만큼의 매출과 내놓으라 할 만큼의 성공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라고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크릿이 굉장한 회사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에 2018년 기준으로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한 130여 개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네트워크 25년이 넘었거든요. 합법적인 네트워크 역사가. 근데 25년 중에서 지금까지 생겼던 네트워크 회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생겼다 없어진 회사, 합법적인 회사가 1,400개 정도 된대요. 그 중에 1,300개는 없어졌대요. 그러면 1,400개가 생겼었고 1,300개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중에 20몇 년 동안 100개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위 10개의 회사, 1위부터 10위까지의 회사가 대한민국 5조 원이 넘는 매출 중에서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들은 사장님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써봤던 회사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상위 10개 회사 중에서도 국내 회사는 단 1개입니다. 이 국내 회사가 2018년에 1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아시겠죠? 충남 공주가 본사예요, 이 회사가.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한 군데고요. 10년이 안 된 회사 중에서 글로벌 회사는 오직 지금 현재 시크릿밖에 없습니다. 탑 10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요. 그리고 바이너리라는 보상 플랜을 쓰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소득자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회사는 오로지 지금 시크릿이 유일합니다. 시크릿보다 더 좋은 회사, 보상이 좋거나 뭐 플랜이 좋거나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역시 그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하시면 제가 강의할 때 참 짜증나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 보상 플랜보다 더 좋은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앞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이 이미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브론즈가 되면 시크릿보다 10만 원 더 줄 수 있는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있겠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시크릿 같은 회사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회사 시크릿이요, 지금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예상 매출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죠. 시크릿은 또 한 번 성장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따라잡아야 할 회사는 스킨케어 회사가 없어요. 물론 있겠죠. N사도 있겠지만 우리 바로 이 회사는 이제 H사예요. 뉴트리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시크릿도 이제 뉴트리션이 갖춰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연도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던 빅3, 국내 글로벌 빅3, A사, N사, H사를 빅3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아마도 H사를 이제는 대적할 만한 회사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750억, H사가 1,800억, 50억 원 정도만 저희가 앞지르거나 H사가 하락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크릿이 약 3,000억 이상의 매출을 한다고 하면 탑5, 탑3 진입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많은 것처럼 보상 플랜의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아마 비즈니스 미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커웨이,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는 현재 바이너리 방식을 쓰고 있죠.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름을 날리고 있는 회사들이 쓰는 보상 플랜이에요. A사, H사, A사, N사, H사.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뭐냐면,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준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셨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 생활을 34년 하셨거든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셔서 선택하셨던 첫 번째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좀 굵직굵직한 회사를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H사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H사가 우리가 아는 그 허벌이 아니라 하이리빙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장판이랑 그때 당시에 화장품 등등 많은 제품들이 하이리빙으로 바뀔 시점에 저희 어머님 네트워크 마케팅에 또 비전을 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A사를 오래 하셨어요. 아버님보다 더. 근데 그게 이제 암외 땡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L2L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주방과 안방과 거실 화장실에 샤워기가 미네랄 샤워기로 바뀌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두 분 다 사업을 이렇게 오래 진행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보통 가족분들이 반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14년도에 시크릿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정말 몇 년 전에 들으셨던 강의 노트하고 책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진짜 성공하면 정말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이런 거 비전은 보셨는데 성공은 못 하신 거죠. 저는 조금 케이스가 틀리게 가족분들이 오히려 응원을 해준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스폰서이신 유스찬 스폰서도 어머님이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승찬 스폰서님 집에 가면 어머님이 늘 아메땡에 오렌지 주스를 타주셨어요. 물에 타먹는 가루.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머님이 늘 뉴트리 라면을 끓여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네트워크 제품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죠.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방식은 바이너리 방식이죠. 재밌는 건 바이너리 방식이 93년도에 나온 방식이고 브레이커웨이 방식이 60년도에 나온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나온 방식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보완된 방식이 바이너리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 오픈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오픈을 앞으로 할 예정인 수많은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들은 모두 다 바이너리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브레이커웨이 유니레벨에 비해서 장단점이 보완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팩트는 가장 빠른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팀워크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방식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3대, 6대, 10대, 12대 이런 식으로 대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한 대수의 매출을 공유해주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 후원 수당을 100% 인정해준다. 저희 유수진 스폰서님이 이제 앞에 계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스폰서님이 크라운 로얄 할 때 첫 번째 주에 크라운을 도전했고 크라운을 성취했어요. 첫 번째 주에. 그리고 3주차에 크라운 로얄을 성취했거든요. 근데 크라운을 성취하고 3주차 어떻게 크라운 로얄을 성취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 반대쪽 형제 라인에 있는 일본 파트너 사장님들의 매출이 3주 동안 80만 점이 올라온 거예요. 국제 후원 매출이. 그 매출을 100% 공유 받으면서 크라운 집값과 크라운 로얄 직급을 성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오픈한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들이 글로벌 원코드, 글로벌 원서버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 100%의 매출을 공유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시크릿은 현재까지 100%의 매출을 공유해주고 앞으로 오픈할 국가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100대, 1000대 무한대로 이 매출을 국제 후원 수단까지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 국제전화인가요? 제가 하고 있는 거. 국제전화는 받으셔도 됩니다. 국제 후원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얼굴 빨개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더 빨개졌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팀 커미션인데요. 바이너리다 보니까 우리가 A, B에 한 명씩을 이렇게 추천하면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는 그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 프로모션이었을 때는 좌측우측에 A, B의 추천인이 한 명 하면 브론즈로 변신이 됐잖아요. 제가 그때 늘 사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주면 이 기적이 깨질 거라고. 이번 주까지 가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만 아직까지 브론즈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첫 번째 수당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브론즈라는 첫 번째 직급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수당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재밌는 게 후원 보너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팀 커미션, 뭐 후원 커미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나의 추천인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람을 미팅하게 되죠. 추천인을 통해서 후원 미팅을 하게 되고 후원 미팅을 통해서 또다시 나도 모르는 사람을 후원 미팅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 3대, 4대, 5대까지만 내려가더라도 나는 나도 모르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광경들이 많이 생기죠. 두 번째는 리더십 매칭 보너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커미션이 리밋이 있죠. 주국점이라고 해서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이 두 번째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제한점이 없습니다. 시크릿이 갖고 있는 보상 플랜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보상을 발휘하는 보너스가 리더십 매칭 보너스예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 비하면 팀장 수당이랑 비슷하고요. 보험회사로 치면 뭐 팀장 오버라이딩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이 두 개의 팀으로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요. 두 개의 팀을 통해서 또 다른 팀들이 구축이 되고 이 팀들 안에서 직급을 유지하는 직급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의 20% 내지 10%를 한 번 더 내가 공유받게 되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브론즈 로얄이 됐을 때는 1대에 20%, 실버 골드 10%, 플래티넘 루비 10%,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내 하선 조직에 있는 리더,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총 30명에 대한 커미션을 내가 한 번 더 공유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보너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첫 번째 보너스보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능력인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바이너리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그 파트너가 나보다 더 높은 직급에 가면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쟤는 나보다 늦게 해가지고 왜 나를 따라잡았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오히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기름 넣어주고 해야 돼. 왜? 그분이 받는 커미션이 몇 퍼센트를 공유받아야 내가? 20%를 공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은 분이 내 하선 조직에 내 파트너로 등록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가 아직 안 됐네요. 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세 수익인데 그래서 우리는 웃지 마세요. 네, 저도 웃기니까요. 세대 제한이 없는 무한 대수의 매출을 공유한다. 그리고 매주 자녀 매출은 누적을 시켜주고요. 소멸시효가 없고 누적 금액의 한계가 없고 추후 상속이 가능하고요. 액티브 회원 매출, 유지 매출 40%, 40BV. 이 40BV가 굉장히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BV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40BV 오토십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드디어 40BV로 8만 원대를 진입했습니다. 왜 뭐냐면 뭐 이거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세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세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섬유유연제하고 세제가 필요하잖아요. 세제 6개, 섬유유연제 3개를 오토십으로 돌리면 87,200원이 나와요. 그리고 40BV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 제품이 집에 많다 하시는 분들은 세제를 사셔도 돼요. 저희 세제가 정말 좋아요. 써보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세제가 저는 세제를 잘 모르니까 가격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세제가 원래 좀 비싸더라고요. 그죠? 세제가 원래 싸진 않죠? 네, 좋은 거 비싸죠? 네, 그래서 저도 원래 액칠 썼었거든요. 액칠. 근데 저희 세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꼭 써보시고요. 그리고 세제를 갑자기 홍보를 하게 됐죠. 네. 가장 안정적인 소비 매출로 인세 수익을 실현한다. 뭐 집에 가셔서 다 8만 원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네. 물론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애용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생필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팁을 좀 드린 거예요. 네. 정말 나는 10만 원이 부담스럽다. 그럼 8만 원대로 한번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87,200원. 네. 가장 중요한 거죠.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돈이요? 맞아요. 돈이 중요하죠. 저는 왜 여기서 무료로 강의를 하는지 돈이 가장 승급이 가장 중요하죠. 승급. 전 승급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승급을 해야지만 가장 큰 돈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러 왔는데 승급을 해야지 가장 저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억 원이 넘는 주급을 제가 승급했을 때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총 11개 직급이 있는데요. 이 11개 직급을 성취할 때마다 우리는 직급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수당을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골드라는 직급까지 4주, 8주 안에 갔다 5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성취하신 거예요. 플래티늄까지 간다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받게 되면 15억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보통 10억 어너, 25억 어너에 가시는 리더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크라운 로얄이에요. 크라운 로얄 직급을 성취했을 때 직급 성취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라운 성취했다 5억 원어, 7억 5천 원어.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2억 5천. 또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1억 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승급을 했을 때 가장 큰 소득을 받을 수 있고 사장님들이 매주 승급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급에 도전할 때도 사주합산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합산해주고요. 다음 달 첫째 주가 됐을 때는 이 4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3주를 이완하게 되죠. 그래서 매주 직급에 도전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 직급을 성취하시는 분들이 한 주에 20개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첫 번째 주에 기이한 현상으로 막 30개, 40개 정도의 와우팩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그럼 다이아몬드 도전 스타트가 4주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에 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마지막은 직급 유지 보너스라고 해서 매월 4주를 합산해서 최저 직급에 대한 월급 개념의 보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얄부터 받을 수 있고요. 로얄 30만 원부터 크라운 로얄 600만 원까지 DOID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SNS에 휴대폰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내가 자료로 만들어서 쓰고 싶다 해서 이 자료를 넣어봤는데요. 시크릿 내에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공자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정말 고소득 탑 리더분들이 있는데 성공자들의 마인드가 이렇다고 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보이는 것도 믿기 싫은 거겠죠.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미팅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겠어?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보이면 예를 들어서 미팅 가면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누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 소득 보여주면 한번 내가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크라운 로얄에 가신 분들 보면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 이걸 강의자를 넣었는데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비전 중에서도 한 가지가 보이는 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위치에 갈 수 있을까? 저거는 이미 되는 사람들, 말 잘하고 사람 많고 인맥 많고 경험 많고 이런 사람들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결과를 내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백만장자를 연봉 10억대를 배출해나가고 있는 비즈니스 역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입니다. 사장님들도 하실 수 있고요. 보이시나요? 사장님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네. 보이시죠? 네. 맞아요. 보이실 거예요. 네. 보이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저번 달에 TV에서 강의를 보는데 이 어떤 자영업을 20년 동안 실패하신 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케이블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실패할 때마다 그렇게 와이프분이랑 다퉜대요. 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 중에 딱 저한테 가슴 좀 뜨겁게 남았던 여운을 남았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될 때도 있지만 자기는 안 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사업 절대 아니고요. 이미 되는 사업이라고 증명이 됐고 시크릿 비즈니스는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과연 사장님들이 더 성장할 시크릿 안에서
이 안에서 정말 성장할 건지 멈출 건지 이거는 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밑에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항상 그날 할 일을 내일로 미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길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길이 많은데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죠? 5분 남았나요? 5분 빨리 끝낼게요. 길을 모르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에요. 중요한 건 그대의 목적지가 어딘지 늘 잃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넣어봤어요. 사장님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크릿 사업을 하면서 제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신종문 스폰서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었냐면 신종문 스폰서님이 세신 분이잖아요. 뭐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센 답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식당에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좀 약간 술을 드시고 이제 취해 있으셔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셨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네가 버티면서 앞으로 성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면 계속해라. 근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면 그냥 포기해라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들은 생각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일이 나한테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 지금 안 힘든 일 없잖아요? 돈 버는 일 중에. 근데 내가 과연 이 시기가 늘 스폰서들이 지나간다, 지나갈 거다,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이걸 버티면서 성공할 만한, 계속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생각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 목표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크라운 로얄이 제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언제까지 시크릿을 할 거냐면 크라운 로얄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될 때까지 할 거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될 때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사장님들도 오늘 호남권 세미나가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물으면 되는 일인지, 헤매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목적지만 잃지 않으면 되는 일이지. 아시겠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